김상균 대표님하고는 네. 굉장히 긴장 관계예요. 사실 형 저번 예고편에 나갔는데요. 형 오면은 찢어버리겠다 했어. 누가? 찢어버리겠다 아니지. 했어. 그 노정열 씨를 찢는다는 게 아니라 노정열 씨가 분위기를 땅원서를 찢으라고 한 걸 꼭 물어보겠다라고 했었죠. 그 얘기는 뭐 해명 한번 해줘. 조금 곡해가 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우리가 집회를 했고 네네네. 그 안에서가 민주당원들이 있을 때 그 네. 안에 들어온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부스를 만들어가 하는 거는 그건 또 정치적 자유의 영역이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우리 김 대표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릴 일을. 야 이게 정사친에서 이렇게 또 쉽게 잘 오해가 풀렸네요, 그죠? 그렇죠. 뭐 일단 카메라가 있으니까. 꺼봐. 야, 나이 먹은 다야? 그렇지. 야 이거 몇 살이야? 나이가 벼슬이야? 그럼. 좋겠다. 딱딱딱딱딱딱. 화면으로 보기엔 어려워요. 아, 네. 예고편으로 쇼처럼 잘 되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아, 그럼요. 있어요. 예, 계속 뭐 성명서도 내고 또 이제 뭐 변희재 씨랑도 또 연대할 것도 연대하고. 변희재 구속시키라고요. 저는 주장하는 게 변희재를 구속시켜라.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서 왜 변희재를 가만 놔두냐? 구속시켜라. 이거죠. 그렇게까지 스타 만들고 싶지는 않은가 봐, 법원에서도. 네. 아니, 완전 모르더라고요. 감옥 들어가시면 그 좋아하는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못 드시는데 조금 너무 자극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좌우 중도 합작 이런 걸 보면 네네네. 저는 참가를 안 했지만 네. 야. 왜안 하셨어요? 형님도 같이. 섭외가 안 왔습니다. 한번 얘기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강성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렇게 좌우 중도 합작까지 해야 되냐.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사과와 해명도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변희재 씨랑 저랑 라디오 21 노무현 라디오 할 때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까? 그분이 한때 진보에 또 맞아요. 아이콘까지는 맞습니다. 아니었지만 노사모 출신이시고. 그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비판을 할 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열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네네. 분명히 네. 전향을 했을 때는 그 전향을 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자기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희재 씨가 전향을 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변희재 씨 집회 가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동의하지 못해요. 다르게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되게 이상한 게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한동훈 씨가 그냥 말만 나왔다라고 하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이 왜 변희재만큼은 그냥 무시를 하느냐. 근데 얼마 전에는 공식석상에서 기자들한테 송영길 대표가 이 내용을 받은 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이제 그러면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건 인지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속수사해라. 그거는 꼭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변희재 씨는 변희재 씨 갈 길 가고 네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외계인이랑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런 의미로 같이 지금 근데 연대를 하고 하는 있습니다. 거 봐서는 외계인이 침공을 해도 네. 일본과 손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총 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우리 입에다가 맞아. 그럴 수 있죠. 폐기수 막 집어넣고 맞습니다. 그러고. 네. 맞아. 절대로 일본하고 손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내부에서 또 핵폐기소,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또 노정열 대표님은 내부 총질에 좀 약간 좀 그 내상을 입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얘기 나오는 겁니까? 과거를 안고 물어줬어요. 물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살다 보니까 예. 선의와 진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네네. 또 사람이 사실 그분들도 탐욕이나 과욕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제가 지금 50 넘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조금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단체가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조금 과도하게 본래 개혁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스티브 잡스가 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대표였던 곳에서 가만히 놔둬봤더니 뭐 강퇴를 시키고 또 그 후에도 몇 개 갈라지고 그랬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느냐, 네. 또 우리 김상균 대표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지. 사실 우리 안에서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이손 작가가 제도권 작가여서 알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몰라요. 몰라요. 차라리 변희재 씨가 이렇게 맞습니다. 뭐 한다는 알지만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건 소수라서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갈 정도로 인지도나 어떤 감성 어필 지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적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또 우리 민주진보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바다에서는 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데 또 우리 노정열 대표님이 그 이재명 그 당대표가 당시 인천에 이제 나오셨을 때 아, 네. 그 마이크를 잡고 막 네네. 소리 지르시면서 막 그 연설도 해주시고 찬조 연설 그때 제가 그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목이 쉬어가면서 네. 그때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참 그런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예?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친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를 잘합니다. 친해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두 분은 또 이렇게 또 화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예, 뭐 과거에 화해하셨으니까. 있었던 거 오해를 다 풀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저도 지금 창당을 해갖고 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당에서 이제 쫓겨날 수 있는 대표가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진짜 쫓겨날 수도 동명상련이 있고. 되는 그럼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도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서로 연대해갖고 열심히 잘 윤석열 정부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윤석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뭐 첫 번째 주제. 네. 야, 제가 봤을 때는 뭐 첫 번째 주제가 이미 하나 나왔네요. 네. 한 편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윤석열 이번에 그 뭐 나름 또 뭐 보여주려고 장차관 인사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단행에 대해서 그 내각에. 참 장관이다. 아직 이거 참 좋아해요. 우리 MB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 MB 가. 사실 자기를 집어넣었던 검사인데 네네. 자기가 중용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어허.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세 제1차장 김태효 씨. 김치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학폭 때문에 약간 몸을 사리고 있는 거지만 분명히 임명을 할 겁니다. 똥만이. 이 동관 예. 이 동관 씨. 예. MB가 보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MB가 쓴 사람은 우리 저 윤석열 후보가 잘 쓰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정말 오. 실용적인 인사. 윤석열 대통령 만세. 친환경 대통령.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해 쓰고. 이 인사가 만세인데 우리 저 윤석열 후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 땡큐. 뭐 이러실 것 같습니다. 아, 이 형은 자기 채널에서 이런 거 안 하고 남의 채널. 왜냐하면 내가 혼자 진행하는데 혼자 하기 싫죠. 그렇죠. 질 수 없지. 박근혜입니다. 윤석열 개새끼. 아 대사가 똑같네. 대사가 똑같아. 아,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네, 저 네. 민간인으로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럼요. 저 아마추어인데. 우리나라 당 대표 중에 제일 잘하는. 그렇지, 맞네. 이재명 대표가 할 것 같아? 야, 내가 빨리 윤석열 그런 건 배워야 안 하십니다. 야, 오늘 오디오 엄청 겹친다. 재밌다. 아무튼 가관이고 네, 가관이고요. 사실 윤석열의 지금 인사를 보면 네, 네, 네. 이명박근혜가 그리울 정도는 그렇죠. 아니지만 거기는 그래도 욕도 먹어보고 금배지도 다뤄보고 네. 뭐 당도 만들어보고 탈당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씨 네네. 같은 경우는 네네. 또 이명박도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야 이때껏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검사 케이스가 출신, 있었군요. 검찰 출신 네. 대통령이 이렇게 14개월 동안 망가질 수 있구나. 음. 아니 지가 킬러 문항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는 또 지가 임명한 이주 교육부 장관 오. 대통령실 시켜서 욕하고 있어요. 네네. 아 지가 만 5세 조교교육 던져놓고서는 박순애는 무슨 책임이야? 그러니까요. 한 달 만에 교육부 장관 작년에 잘리고. 네. 그러면 지가 뭐 주 69시간 이런 거 얘기했다가 갑자기 분위기 심각하니까 대통령 시켜서 노동부 장관 욕하고. 참 이런 그 거의 진짜 이거 지가 뭘 저질러 놓고 까먹나 봐. 알코올이 아. 심해지면 농담 이게 비하이거나 네.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앞뒤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자기가 하면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이 지금 찬란이 돼 있구나. 아니 이게 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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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레임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병리 현상이니까. 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정신이 약간 분열이 돼 있는. 지킬과 하이드 박사 내지는 운전을 할 때 한쪽은 엑셀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진짜로. 그러네. 아니 이 기조 정책 기조가 14개월 동안 규제화나 자유 외쳤던 네, 사람이 네, 네. 교육에 관해서 갑자기 공교육을 네. 그럼 말이 안 이게 맞- 말이 됩니까? 안 맞지 이거 완전히. 예. 야 진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달리다가 끔찍합니다. 그 자동차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지금 나라 국정 운영이 14개월 동안 보니까 입만 열면 자유 그러다가 갑자기 공교육에 대해서는 교과서 범위 내에서 배운 데에서 내고 어렵게 내지 말래. 그리고 일타 강사도 이번에 그 국세청에서 또 뭐 세금 이런 네. 정신 분열, 정신 착란적인 정책을 앞으로 3년 10개월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죠. 근데 굉장히 그 평이 논평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브레이크와 악셀을 밟는다.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러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임명하고 이렇게 강행해도 되는구나. 그동안 몰랐네. 근데 우리 민주정부가 잡았을 때는 너무 사실은 원칙이나 또 염치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눈치를 봤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언론개혁도 좀 흐지부지 됐었고 검찰개혁도 흐지부지 됐었는데 아유. 만약에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 깨게 가는구나. 요번에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천주교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뭐 이게 장관마다 지금 다들 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 맞아. 그 저는 박대출 정책 이정에 맞아요. 근데 교육이 전문가라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한편으로는 뭔 생각하냐면 완전히. 난 진짜 열심히 안 살았구나. 얘는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은 그대로 액면가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나 배울 점은 있습니다. 권력을 마음껏 써보라고 지난번에 180석 만들어준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권력을 3년 넘게 어영부영하다가 이거 너무 결국 그랬어. 이번에 이렇게 엄중하게 오신 그분도 네. 결국 낙엽이 됐고 예.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15년을 겪고 나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칼을 줬을 때 네. 심지어 검찰까지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 그래.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검찰까지 장악을 해서 네네. 제대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검찰 개혁을 단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한테 지금 그렇죠. 면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개쪽입니까? 반국가 세력이 되잖아요. 자기가 오늘 그랬죠. 반국가 세력이야. 어. 아니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면 저는 반국가 세력의 검찰총장 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것도 진짜 정신 창란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입만 열면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해. 오늘 제가 귀가 너무 즐겁네요. 양쪽에서 이 너무 재밌는 논평들이 막 팡팡 터져 나오니까. 사회자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야. 뭐 던져놓고 얘기 듣고 그냥. 그러니까 편하네 오늘 말씀 잘하시는 두 분이 오니까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어차피 또 우리 노정열 대표님도 이제 연예인 출신이시고 개그맨 출신이시고 네. 또 그리고 방송 시스템을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사실 이제 방송 생활 잘하시죠. 뭐 20년 가까이 기획 제작도 하시고 네. 또 글도 잘 쓰시고 현장 연출도 잘하시고. 진짜요? 모르더라. 몰랐어? 날 너무 그런 걸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너무 무시해. 제가 보증하는 좀 띄엄띄엄한 거 굉장히 같은데. 다재다능한 1인 다역 멀티플레이어.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신료 폐지 같은 경우 이게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밀어붙이는 방안도 네, 방안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공영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동관까지 와버리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KBS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말랑말랑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MBC나 KBS를 이렇게 보시면 노조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보수 노조, 예. 진보 노조, 또 중간 노조까지 맞아요. 만들어지면서 아마 이 내부 적진 분열을 일으키려고 이동관이 또 그렇죠. 기획 공작의 예. 또 대가이기도 하고 또 최시중이랑 같이 손을 잡고 2009년도 노 대통령 돌아가신 지 몇 달 됐다고 그때 날치기 통과시킨 게 미디어 악법 종편 맞아. 미디어 아마 이명박보다 훨씬 더 검찰권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칼을 막 휘두르는 윤석열 스타일의 아부를 할 사람입니다. 이동관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그 알량한 2,500원이 KBS가 뭐 잊었다고 나한테 따박따박 2,500원씩 빼가 이러면서 국민과 KBS를 분열시키고 이런 그 프레임으로 아마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방송 장악을 보면 그 MB 정부에서 하던 방법을 그대로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신료 말씀을 하셨는데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처음에 그 예전에 청와대에다가 청원하는 것처럼 네네.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실에 수신료에 관한 그 민원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투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97%인가가 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부터 이게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정부 제안이죠. 일종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사주. 예전에 우리 그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징수원이 다녔거든요. 맞아요. KBS 수준료를 받으러. 그때 받아봤습니다, 이러면서. 징수율이 50%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3천억 밑으로 이제 예산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동관을 계속해서 이제 강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 한 템포 좀 죽였죠. 아마 여당 내에서도 학폭 이슈 때문에 이동관은 아니다라고 지금 안티를 거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가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장악은 첫 번째로 방통위를 장악을 해요. 그 이제 방통위를 장악하려다 보니까 요번에 한상혁 날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직무대행 넣은 다음에 3명에서 투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방통위가 장악이 되면 KBS 이사진하고 그다음에 MBC 박문진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수준이 사장 교체예요. 네. 사장이 교체가 되면 그 임원들을 바꿉니다. 네네. KBS하고 MBC하고. 그럼 임원이 바뀌면서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폐지가 되죠. 그 뭐예요? KBS에서? 시사직격. 아, 이런 거 이제 시사직격. 폐지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폐지가 되고 5번째 마무리 단계로 친정부 성향의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거. 아. 이게 MB 때 그대로 방송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갔는데 맞아. 지금 보면은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무도한 게 사실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됐더라면 군대 부동시로 안 간다는 것도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죠.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부인 중에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할 수가 있냐.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로서는요 함부로 학력을 위조하거나 경력을 위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정말 간 큰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한두 건이 아니고. 네. 과연 대한민국 언론들이 뭐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진보 일부 언론이 열심히 했고 우리 유튜버들이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24만 7천 표라는 게 새벽 다음 날까지 6시까지 날밤 새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졸였습니까? 네네네. 아니 어떻게 자기를 검찰총장 찍어준 사람의 정반대되는 당에 가서 벼락치기를 6개월 공부할 것 가지고 대권 후보가 된 것도 웃긴데 그렇죠. 그 집안 장모나 부인을 보면 도대체가 무슨 도덕성이나 청렴 이런 거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기본이 아예 안 돼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60대 이상의 선배님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찍고 일부 지역에서 PK, TK에서 찍어가지고 겨우 거의 절반 아니에요. 24만 7천 표라는 차이면. 그래서 언론들이 얼마나 지난 대선 때도 역할을 안 했는데 이 모양인데 만약에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종편 4개가 난리를 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럼 진짜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저런 수구화 그다음에 어디 중남미 아프리카 얘기할 것 없어요. 이거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올라가는 거는 어려워도 맞아요. 참 이거를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되고 저는 자기 입으로 무슨 교육 이권 카르텔 그러는데 우리 국민 중에서 야 고시 공부를 부수나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집에서 돈이 많았던 거죠. 잘 밀어준 거죠. 그거야말로 집안의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찍으신 분들 중에 상당히 우리나라도 서울법대 대통령 한번 가져보자는 그 알량한 간판 스펙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얼마나 허상입니까 서울법대라는 게? 예? 그렇죠.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법대는 아니지만 법대는 아니지만 서울대 나오셨는데 허상이잖아요. 서울대도 저처럼 괜찮은 서울대가 있고 조국 최강욱 서울대가 있고 그렇죠. 한동훈 윤석열 서울대가 있어. 네.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15년,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됩니다. 간판을 보지 마시고. 그렇죠. 그 윤석열은 26년 동안 도둑놈 잡고 맨날 유흥가에서 접대받고 그다음에 기소만 한 전문가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5,300만에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우리 GDP 규모의 경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를 외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알면 이상. 지난 1년 내내 저도 떠들고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속에 절반 이상으로는 스며들지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BS를 뭐 탄압이다라고 하면 탄압하는 게 계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유튜버 말씀하시니까 유튜버들이 정순신 학폭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죠. 파괴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진영에서 이게 회자되는 거지 좀 관심 고관여층이 아닌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2월달에 KBS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에는 KBS에서 정순신 보도를 한 게 정순신이 날아가는 결정타였다라고 본 거거든요. 거의 밑보인 그게 거지. 2월달이었고 그리고 3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KBS가 좌편향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좆된다. 그렇죠. 계속 딴지 걸릴 거고 그래서 이걸 날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공중파가 중요한 게 아무리 유튜브나 SNS가 활성화돼도 공중파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젠다 세팅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식당에 가서 예를 들면 채널A나 TV조선 보시는 선배님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100만, 1000만 스타 유튜버가 있고 이래도 거기서 그 영역의 리그고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선일보가 지금 뭐 힘이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진 또 않아요. 지금 냉정한 얘기로 70 사시던 분이 94입니다. 네. 15년, 20년 더 사니까 맞아요. 대통령을 3번, 4번 더 뽑으시는 뽑을 거예요.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처럼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실버 선배님들을 정말 답답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지만 한편으로 이해도 하면서 설득하고 그래도 끝까지 13만 표만 넘어왔으면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라가도 요새 그게 너무 악몽꾸입니다 진짜.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또 노정면 선배님 뵈니까 이게 열정이 네. 또 오래간만에 막 느껴지니까 이승우 작가 보니까 열정이
나옵니다 지금. 정사 씬에 와서 남자끼리 정사 보고서 씬. 열정이 난다 그러면 이거 노정열 정사신에서 발정이라고 들릴 수도 있잖아 이거. 발정은 발전하는 정렬. 네네네. 오늘 참 좋네요. 방송이 훈훈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주세요. 형 매일 보세요. 매일.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 KBS는 지금 위기다. 그렇죠. 그렇게. KBS뿐만 아니라 이제 MBC도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상황으로 가고 있는 MBC겠죠. 것 같습니다. 뭐, 예.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종편 이쪽에서는 어차피 이미 딸랑이 짓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 좀 위험한 종편이 있다면 뭐 어딜까요? NRA가나 뭐 TV조선이 NRA. 제일 문제겠죠. 정사신에 맞는 표현이요. 그렇죠. NRA. 왜 NRA입니까? NRA가 한동훈하고 친해요. 어허. 뭐 채널 A 사건도 알고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채널 A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을 정청래 지역구로 자객 공천하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띄우기를 계속 해주는 거야. 그렇지, 채널 그렇지. A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요. 네. 그러니까 얘네를 믿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NRA가 지금 제일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TBC JTBC 불편할 겁니다. 예. 예. 왜요? 여전히 그 나중에 박근혜가 탄핵을 된 거 생각하면 6개월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네네. 2016년, 17년 그렇게 주말마다 나와서 강화문을 촛불로 꽉 채웠지만 네네. 결국에는 조선일보가 등 돌리고 그렇죠. 손석희 선배님이 JTBS에서 계속 이슈를 다뤘기 때문에 네네. 역시 아까 그 말씀처럼 우리 절반의 국민들이 아니라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들이 이거는 보수가 아니었고 농단을 당했구나. 네네네. 최순실 일당들한테 농단을 당했구나. 그래서 분노가 들불처럼 그렇죠.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JTBC 출신 중에 지금 김상혁 씨라고 우리 동네 고양시에 지역 위원장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JTBC 출신 중에도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번 그 배지 달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JTBC도 물갈이를 하고 싶은 네. 욕망이 아마 드글드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 민주당에서 해오던 원칙과는 맞지 않는데 이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되면 제작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줄죠.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못할 네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때 공영방송에서도 광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공영방송에서도 광고를 받을 수 있다. 네. 어디가 제일 먼저 반대할까요?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돈 뺏기. 왜냐면 광고 나눠 시장은 먹어야 되니까. 파이가 한정되어져 있는데 네. 광고주 입장에서 조선일보에 광고할래, KBS에 광고할래 그러면 당연히 KBS로 가거든요. 채널 그 영상으로 가는 게 그렇죠,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나 이런 조중동에서 KBS가 공영방송이니까 광고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거품을 물 거거든요. 그러면 수신료가 이게 분리징수되면은 방송 제작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거를 계속 공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가 한 3만 원대 정도 돼요. 그래서 BBC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 취재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공영방송의 역할이 그런 거고 수신료가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그쵸.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신료를 가지고서 협박하는 수단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야 너네 신장주의자들이니까 그럼 공영방송이 나발이고 광고 받게 해 얘네 그러면 아마 보수 언론에서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히려 네. EJ 같은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